연구원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제 탄소 중립 항만 전환을 위한 항만 하역 장비 관리 체계 개선 방안 연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강화되면서 항만 탄소 중립이 이제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해양수산부는 이에 2021년 해양수산 분야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을 통해 2050년 항만 내 탄소 배출 제로화라는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항만의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방법은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관리 가능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관리 대상을 하역 장비로 보고 있습니다. 하역 장비는 항만이 직접 운명하며 국제 선박이나 외부 트럭 등을 제외하고 배출 비중이 가장 큰 통제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배출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하역 장비의 온실가스 관리 기반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국내 정책은 장비 전동화 등 에너지 전환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속적인 감축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에너지 전환에 더해 측정 체계, 운영 효율화, 이해관계자 참여 유인 등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조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역 장비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역 장비의 배출 특성과 국내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크레인으로 이제 선박에서 하역된 뒤, 그리고 야드 트랙터와 스트레들 캐리어와 같은 이송 장비를 통해서 이송이 되고, 트랜스퍼 크레인 같은 장비를 통해서 이제 야드에 장치되게 됩니다. 하역 장비의 온실가스 배출은 하역 작업을 위한 에너지 소모를 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횟수나 주행 거리와 같은 요소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편 국내 하역 장비 현황을 보면 크레인류는 전기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나 이송 장비는 여전히 경유와 LNG 등 화석 연료가 중심이고, 전기 장비는 2024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등록 장비의 약 60%가 컨테이너 취급 장비이고, 그중 17%가 사용 20년이 경과한 노후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역 장비를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4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선박이나 외부 트럭과 같은 외부 주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배출을 제외하고 항만 경계 내부에서 배출의 비중이 가장 높은 최대 배출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항만 관리자나 운영사가 직접 소유 운영하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주도적인 목표 설정과 이행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셋째, 공급망 전반의 탄소 규제가 확대되면서 터미널 탄소 정보 공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 대응 필요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넷째, 운영 최적화와 수요 관리를 통해 탈동조화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정책과 제도에는 공통적으로 3가지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역 장비 차원에서 온실가스가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비 등록, 장비 검사의 경우 안전 확보가 중심으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배출 규제 또한 대기오염 물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이 많은 노후 화석 연료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 기준도 부재합니다. 둘째, 배출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습니다. 장비별로 배출량을 수집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고 그 산정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비교하거나 활용하는 데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 인벤토리상으로도 지금 비도로 수송으로 분리 관리가 필요한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 관리에 제약이 따른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지속적인 저감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합니다. 감축 수단이 에너지 전환에 현재 편중이 되어 있으며 항만의 온실가스 규제는 목표 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장비 단위의 관리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관리의 관점에서 하역 장비 관리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외 주요국과 국내 타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기반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클린포트 프로그램,
뭐 해운 탈탄소 전략과 같은 정책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등은 항만 배출원에 대한 온실가스를 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그리고 하역 장비 인벤토리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측정 기반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 탄소 중립 항만 인증제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 감축 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건물이나 산업, 수송 부문에서는 뭐 정기 검사,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와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외 항만과 타 부문의 경우 기준 마련, 배출량 파악 체계 정비, 감축 성과 관리 기반 등을 마련을 해서 감축 이행을 도모하고 있으나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하역 장비 부문을 좀 공백으로 남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비 관리 그리고 측정, 감축의 세 축으로 구성을 한 관리 체계를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축은 장비의 관리 기준 강화입니다. 장비 등록 시 연료 유형과 엔진 정보와 같은 배출 관련 재원들을 추가로 확보해서 온실가스를 관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항만시설 장비 관리 규칙 서식을 개정을 하고 햄스 등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그런 대안들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아울러 노후 경유 장비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정기 검사를 도입을 해서 운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관리하고 그리고 엔진 규제 등급과 연계해서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 축은 배출량 산정 보고 검증, 즉 MRV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먼저 항만별 장비별 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하고 하역 장비 국가 고유 배출 계수를 개발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나아가 하역 장비의 배출 정보를 햄스와 연계를 해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은 온실가스 감축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역 장비는 운영 방식에 따라 배출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향상과 운영 최적화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감축 성과가 확인된 장비를 인증하고 그리고 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인증제를 도입을 해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축 기술과 시장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제공을 해서 이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촉진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끝으로 현재 현장에서는 LNG 전환이 이루어진 지 오래 지나지 않아 또 전기 전환이 요구가 되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각전 장비의 조기 교체, 막대한 투자비, 기존 에너지 공급 계약 등 운영자의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노후 경유 장비부터 우선 전환하고 LNG로의 전환 과정에서 LNG에서 전기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발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감축 이행을 관리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항만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하역 장비 관리 체계가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